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기준금리는 0.25% 오르는데 우리가 실제로 대출 받는 상품들은 2% 3% 이상 뛰어 있어요. 자, 최근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을 보니까요, 약 2% 정도 수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만 보더라도 상단은 거의 6%를 뚫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보다 계속 실제 시중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왜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요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현재 이 시중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뒷 배경에는 한국전력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이유는 어떤 건지 뒤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이렇게 이자 장사를 안 하는 데라, 자, 일반적으로의 기준금리라는 건 그냥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재료 가격인 거죠. 양파 가격이 좀 올랐다,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팀장님 월급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가게세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어쨌든 가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자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대출 금리가 된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보다는 좀 더 높게 된다. 근데 이게 왜 가파르게 올라가느냐라는 건, 우리가 항상 금리를 얘기할 때 미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런데요.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금리를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자, 그렇게 해서 미국 금리를 올해 말 정도에는 3%대 이상으로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지금 현재는 이 정도지만 딱 봐도 고객에게 약정돼 있는 그 기간 내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선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기준금리의 0.25, 0.5% 인상보다 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자, 아까 첫 번째 이유에 제가 한국전력 언급 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서 왜 한국전력이 나와? 금리 얘기하는데 왜 한국전력 얘기가 왜 나올까요? 금리 인상의 뒷배경에 왜 한국전력이 있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전력이라고 하면 최근에 뉴스에 어떤 거 많이 보이시나요?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뭐 몇 조가 되고, 지금 유가 연동제로 인해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공공재 에 해당하는 전기세는 올리지 말라고 또 압박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런 누적 적자를 뭔가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요. 올해만 들어서도 한국전력이 13조 정도 되는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과 은행 대출이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물론 고객들이 주는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예금만으로는 모든 대출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은행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금리를 준다고 한다면 한국전력의 채권과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채권을 사시겠어요? 자, 물론 이제 은행이 탄탄하고 망할 일은 극히 없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전력은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은행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비슷한 금리라면 한국전력의 채권을 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올 들어서 13조라는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던 뭐 일반 회사채로 구매를 하던 이런 자본들이 한국전력으로 다 쓸려 들어가는 거죠. 뭐 블랙홀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자,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채권 금리도 계속 올라서 지금 한 4%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은행에서 2%대 수준의 채권 거래가 됐는데, 저쪽 우리보다 훨씬 잘 팔리는 한국전력에서 4% 이자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한국전력 채권을 구매를 할 거니까요, 적어도 최소한 한국전력에 주는 채권 이자보다는 금리보다는 더 많이 줘야지 시중은행에 채권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채권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채권을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더 실질적인 원재료가 되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자까지 떠밀려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0.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국은 3%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는 현재보다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금리 얘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금리가 우리 자동차 구매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가볍게 한번 보면요. 우선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사에서도 영향이 있겠죠. 부품,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도 물론 있겠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어쨌든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자본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현대자동차,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채권을 발행한다면 한국전력에 준하는 수준의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회사에서 기본적인 단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차값이 오를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차를 구매를 할 때 상당히 여유가 있으셔서 일시불로 현금 구매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할부 구매를 하시든 리스 구매를 하시든 신차 장기 렌터카로 구매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부와 리스는 금융상품이잖아요. 이자로 월 나가는 금액을 결정하는 대출 상품 이란 말이죠. 시중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매할 때 하는 할부금리, 리스금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똑같은 차를 올해 지금 할부 구매를 했을 때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할부 구매를 할 때 상상을 해보면 이자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차값은 카플레이션 없이 똑같다 하더라도 더 비싼 금액으로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신차 장기 렌터카는 왜 여기서 또 나와? 이건 대출 상품 아니라며 금리 상품 아니라면서 왜 대출에 영향이 있냐? 렌트 회사도 고객이 주문한 이 차를 사오기 위해서 대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 발행으로 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까처럼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1, 2년 동안은 금리가 지금보다 계속 오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신차 장기 렌터카 렌트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명품처럼 자동차도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부분에 카플레이션 또는 이런 금리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최근에 이렇게 영상이든 이런 정보를 공유 드릴 때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상당히 속상한데요. 하루빨리 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늘 그렇듯이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올려드릴 거고요. 좀 더 추가될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나오면 공유 드릴게요.